안녕, 진아쌤이에요. 자, 5주차에 해당하는 독서 지문 독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들어갈 때에는 뭐부터 생각한다? 화제, 그 다음에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생각한다고 했었죠.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단을 읽었을 때 칼로릭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많이 쓰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화제 같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체크를 해야겠죠.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며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밑줄. 자, 그리고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고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칼로릭에 대한 정보니까 밑줄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체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볍게 열이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바꾸나? 칼로릭으로 바꾸나. 그 다음 칼로릭은 온도가 어느 쪽에서 높은 쪽에서 어느 쪽으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구나.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정보가 질량이 없구나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마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라고 했으니까 방금 얘기한 요 부분들을 지금 다 칼로릭 이론이라고 하는구나 체크할 수 있겠죠. 이에 따르면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정보를 읽을 때에는 앞에 이미 칼로릭이라고 하는 게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뭐 한다고 이동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마 이렇게 적용돼서 그래서 지금 두 물체가 뭐 해주는구나, 같아지는 걸로 설명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매칭을 시키면서 읽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증기기관과 같은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였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칼로릭 이론에서 사람들이 뭐 했던 거, 관심사로 여겼던 게 증기관 같은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였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아마 뭐 하면서 요 앞에 나오는 칼로릭하고 열기관의 열효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겠구나, 칼로릭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 라는 정도의 예측 생각하면서 그 다음 단락으로 가도록 하겠죠. 다음 단락.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내부에서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라고 했으니까, 자, 열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마저 체크를 해두는 게 좋겠죠. 일단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에서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을 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할 거고, 그리고 쌤은 이걸 읽으면서 앞에 칼로릭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론을 먼저 얘기했으니까 이 높은 온도, 그 다음에 이 낮은 온도라고 한 부분에서 아마 칼로릭은 어떻게 보지 않았을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을 하면서 그래서 열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일이 된다라고 보지 않았을까, 뭐 요 정도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매칭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읽을 거예요. 열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으로 정의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 부분에서도 이런 정보가 나는 없었다라고 한다면 열효율이라고 하는 게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으로 볼 수 있는 거구나. 요 정도는 마저 개념을 체크하겠죠. 그 다음 19세기 초 카르노의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를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다루었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카르노가 뭘 가지고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를 칼로릭 이론 앞에 거랑 지금 이제 매칭시키면서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거 마저 확인하면서 읽겠죠. 카르노는 물레방아 같은 수력 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을 했답니다. 그럼 이거 읽으면 쌤 무슨 생각했을까? 왜 갑자기 물레방아? 요 생각하겠죠. 왜냐면 열 기관이라고 하는 건 온도인데 갑자기 카르노가 그걸 설명하겠다라고 했으면서 물레방아 같은 걸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왜 나왔지? 이게 무슨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뭐 요 정도 생각을 할 거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요런 부분은 조금 더 유심하게 보겠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라고 했을 때, 왜냐면 앞에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게 물은 아니었지만 온도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결시키려나 뭐 요 정도 생각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읽으면서 왜 물레방아가 나왔지? 이게 무슨 상관이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지? 라는 것과 동시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니까 아마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그리고 어디가 이
열에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뭐 이런 것들을 매칭시키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마저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물이 높이의 차에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며라고 했는데, 아 그래, 물이 높이 차. 근데 이거를 칼로릭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물의 높낮이에서 지금 열의 높낮이로 갔구나 라고 생각할 거고, 열 기간의 열 효율 역시 이런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읽으면서 아 그래, 수력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높이의 차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온도의 차로 가져오면서 설명을 하려고 한 거구나, 요 정도 이제 머리로 정리를 하겠죠. 그러면 이 단락을 읽고 나서 쌤이라고 한다면 지금 열기관이라고 한 게 어디에서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열기관 외부에서 열을 방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카르노 같은 경우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높이의 차라고 하는 것들을, 자 다시 이렇게 높이의 차라고 하는 것을 높이차 맞아 쓸게요. 라는 것을 어떻게 지금 연결시키면서 온도의 차라고 연결시키면서 열 기간이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지금 어디로 낮은 온도의 그런 열 기간 외부로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요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 단락하면서 한 편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니까 한 편 나오면 화제가 전환됐다라고 했죠. 자, 화제가 전환됐어. 그러면 무슨 얘기 나오지? 요 정도 생각하면서 마저 확인. 1840년대 줄은이라고 해서 새 인물 나왔으니까 일단 체크를 해두는 게 좋겠죠. 인물 나오면 체크. 왜냐면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행했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열의 일당량 실험이었다라고 했으니까 대표적인 건 체크를 해줘야겠죠. 이 실험은 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둘 다 앞에 나왔던 카르노도 그렇고 줄도 그렇고 열기관의 실험을 하면서 다 엉뚱한 걸 가져오네. 그렇죠? 그러면 이 생각도 하겠죠. 그럼 여기에도 뭔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면서 마저 확인. 추를 낙하시켜 물속에 날개바퀴를 회전하는 실험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추를 가져왔네. 자, 열의 양은 칼로리로 표시되어 있는데, 자, 열의 양은 칼로리래요.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겠죠. 왜냐면 아까 열의 실체는 칼로리고 했다라고 했는데 열의 양은 칼로리라고 했으니까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잡고, 그는 역학적 에너지인 일이 열로 바뀌는 과정을 정밀한 실험을 통해서 1칼로리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의 열의 일당량을 측정했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이 열이 열로 발음이 안 돼. 일이 열로 바뀌는 과정을 실험을 했었고, 그래서 1칼로리의 열을 얻기 위한 필요한 일의 양의 열의 일당량을 측정을 했답니다. 줄은 이렇게 열과 일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다. 등가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했대요. 그러니까 등가성이라고 하는 게 방금 앞에 나왔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뭐하다?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자,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알아냈답니다. 얘네들이 뭐 할 때? 전환될 때 뭐가 되는구나? 그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되는구나. 이후 열과 일뿐만 아니라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얘네도 지금 뭐 해야 돼? 추가를 시켜야겠네. 그렇죠? 이런 각종 에너지 등이 등가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상호 전환이 된다. 자, 그러면서 상호 전환될 때 총 에너지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 총량은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구나. 이걸 입증했구나라는 것 정도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이 단락을 읽었을 때는 일단 뭘 생각하는 거고, 여기선 지금 잠시 줄로 넘어왔잖아요. 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었더라? 이를 열로 할 때 바꿀 때 이 과정을 치밀하게 했었고 조사를 했었고, 그래서 1칼로리의 열을 얻기 위해선 필요한 일의 양의 열의 일당량이라는 걸 측정했는데,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얘는 형태가 다를 뿐이지 서로 뭐가 가능하다?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본 거고, 그래서 뭐가 있다? 등가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에너지는 이렇게 서로 전환될 때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뭘 얘기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정도. 자, 이 정도는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옆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두거나, 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단락 또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슬쩍 무슨 생각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카르노하고 줄 이렇게 둘이 나왔는데 여기서 뭔가 하나 문제 삼겠지? 뭐 요 정도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앞에 있는 것들을 문제 삼기 때문에 카르노의 얘기하고 줄의 얘기 중에서 뭔가 카르노가 한계가 있나? 뭐 이렇게 비판의 지점이 있나? 뭐 요 정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열과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카르노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어졌다라고 했으니까, 자, 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오죠. 보통 다 이런 식이긴 해요. 앞에 나오는 그런 이론이 의의가 있으면서 뭔가 한계 지점이라던가 비판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은 여기에서 뭔가 문제 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얼추 알 수 있는 거죠. 자, 읽다 보면 쌓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열과 일에 대한 이런 이해로 카르노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뭔가 한계 지점이 나오나 봐요. 그치? 특히 톰슨은 이라고 해서, 자, 인물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체크를 해야겠죠. 칼로리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 기간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라고 지적을 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 건 칼로리 이론에 뭐 있어? 한계가 있는 거죠. 칼로리 이론이라고 하는 걸 앞에 지금 잠깐 뭐 하는 거? 내용을 한 번쯤 되새겨 보는 게 좋겠죠. 칼로리 이론은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었고 온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이동하고, 그리고 이 칼로릭이라고 하는 건 뭐 질량이 없고, 그리고 이때 온도 차에 의해서만 얘네들이 움직인다라고 봤던 게 칼로릭 이론일 텐데, 그런데 줄에 무엇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된다고? 라고 하면 온도 차이 때문에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게 총합이 에너지 보존이 안 되나 보지? 뭐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면서 쌤이 오타를 발견했네요. 아까 쓰면서 급했나 봐. 자, 그 다음 그 생각하면서 그 다음을 마저 확인할 겁니다. 카르노 이론에 의하면 열 기간의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대요. 자, 여기에서 체크를 해두는 게 좋겠죠.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대. 근데 이것이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전부를 보낸다고 했는데 어긋나? 총량이 뭐가 되지 않아? 이게 도합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여기서 누가 톰슨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자, 톰슨은 뭐라고 얘기한 거야? 아직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안 나왔지만 칼로릭 이론에 따르면 높은 온도에서, 자, 어디로? 낮은 온도로,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낮은 온도로 열을 뭐 한대요? 방출하면서 일을 한대. 그래서 여기에서 열 전부를 뭐 한다? 방출.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낮은 온도로 열 전부가 뭐로 됐어? 1로 이게 치환이 될 거죠. 이렇게 될 건데, 그런데 이게 무엇과는 지금 무엇과 일치하지 않는다? 등가성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뭘 뜻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구나. 요 정도 알 수 있겠죠.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건 열을 전부 방출했는데 이게 전부 다 일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지만 열 효율에 관한 이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톰슨은 뭐라고 했어? 에이, 칼로릭 아니네, 열의 실제는 칼로릭 아니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로릭 이론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에 의해서? 여기 나오는 클라우지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지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 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톰슨은 뭐라고 했었는데 열의 실체는 칼로릭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 맞아 쓸까? 자, 열의 아이고 이게 뭐야? 아직까지 기계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편. 여기에서 톰슨은 열의 실체는 더 이상 무엇은 아니다, 칼로릭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로릭 이론에서 요 부분은 부정을 당한 거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나온 것처럼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그럼 그것도 마저 챙겨야겠죠. 그는 카르노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했대. 그러니까 얘는 클라우지우스 같은 경우는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온에서 고온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열 기관의 열 효율은 열 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서 열을 방출할 때 두 온도에만 관계된다라고 하는 카르노 이론을 증명했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역으로 봐서 그럼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으로 방출할 때 두 온도 작동에만 관계된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카르노가 맞다라고 지금 증명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지우스가 긍정한 건 뭐가 된 거야? 온도가 어쨌든 높은 온도에서 어느 쪽으로 낮은 온도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온도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 이거는 카르노가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했는가라고 하는 게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겠죠. 클라우지우스는 자연계에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고 그와 반대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뭐가 있다?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했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는 이동하는 거는 카르노가 맞느냐라고 하면 그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또한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앞에 나오는 부분하고 뭐 하는 거야? 대등적으로 첨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카르노 이론에서 뭔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 달리 자, 열 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이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했대. 열이 전부 일단 여기서 일이 열로 전환할 때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앞뒤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대조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대조의 차이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좋겠죠. 열 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갈 때, 열에서 일로 갈 때에는 100%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여기 앞에 나오는 대조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일이 어디로 갈 때, 열로 갈 때에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100%가 될 수 있다라는 소리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모든 뭐가 풀려야 되는 거야. 이게 퍼즐 조각이 딱딱 맞춰줘야 되는 거죠. 왜? 앞에서 톰슨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열 전부를 뭐 하는 데 있어서 방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보존되지 않는 게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야. 왜 줄의 일당량 그 실험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과 이 카르노가 얘기했던 게 일치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풀립니다. 줄은 뭘 가지고 했던 거야? 일을 열로. 그렇죠? 그럼 100%.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성립. 그런데 지금 카르노가 다뤘던 그런 열 기관 같은 경우는 열에서 일로 가는 건데 100%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의문이 풀렸어요. 자, 그래서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은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를 지금 클라우스가 뭐 한 거야? 알아낸 거죠. 자, 이렇게 방향성과 비대칭성에 대한 논의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량인 엔트로피의 개념을 낳았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그 다음 이 클라우지우스 증명 때문에 나올 수 있었구나라는 거 생각하면서 요 지문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 지문을 읽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지금 카르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러니까 칼로릭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런데 그것을 줄이라는 사람이 실험했던 일에서 열로 가는 서로 등가성을 가진다, 에너지 보존은 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톰슨이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을 다시 클라우지우스가 설명을 하면서 이 글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 정도, 큼직큼직한 줄거리 정도는 떠올려야겠죠. 그렇죠? 자, 요 정도 떠올렸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문제 32번. 위글을 볼 때 A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A 부분을 보게 되니까 이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A 부분을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 열 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대요. 누가? 톰슨이. 그럼 일단 이걸 읽었을 때
물론 우리가 내용을 다 읽었으니까 내용이 기억이 나긴 할 건데 문제를 풀 때 그 기억이 다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톰슨이라는 사람이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 기간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법칙에 위배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카르노 그런 칼로릭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하는 반박하는 부분이 나와야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맨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아예 답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면 열 기간이 할 일을 설명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카르노의 칼로릭 이론에 대한 반박이니까 요건 지금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거고, 그다음 자연계에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른다는 것 같은 방향성의 현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카르노 이론에 대해서 지금 반박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옹호라고 할까? 맞다라고 보는 거니까 요것도 지금 제외가 되겠죠. 열 효율에 관한 카르노 이론이 맞지 않는다면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카르노 이론을 반박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맞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전혀 생뚱맞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반박이 아니라 오히려 옹호 쪽으로 할 거니까. 자, 열 기간의 열 효율은 열 기간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으로 방출할 때 두 온도에만 관계된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카르노 이론에 관한 거니까 이것도 X. 반박이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2번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2번이 적절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자, 2번이 적절한 이유는 지금 톰슨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 열 기간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톰슨의 반박으로 인해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고 하는 그런 칼로릭 이론이 지금 뭐가 되었어? 반박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보를 조합했을 때에도 답이 2번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2번 끝이 났고요. 그 다음 33번 가도록 하죠. 위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고 가가 나왔습니다. 줄의 시험과 달리 열 기간이 흡수한 열의 양과 열 기간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을 측정해서 이렇게 열의 일당량을 구한다면 그 값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 풀렸잖아요. 줄의 실험은 어떻게 갔던 거고 줄의 시험은 아까 그 달리라고 하는 부분을 지면서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줄이 뭐가 되는 거고 일이 열로 전환될 때 이럴 때에는 완전 100% 전환이 가능해서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성립했었죠. 그런데 카르노가 지금 이제 다뤘던 그런 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가는 거고 열에서 지금 일로 가는 거였고 이랬을 때에는 열 효율이 100%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열이 몽땅 몰로 일로 치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러면은 요 얘긴즉슨 얘는 100%가 되는 거고 얘는 100%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보다 적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줄의 그 실험에서 나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되지 않는 이유는 에너지 보존 총량보다는 뭐 할 거니까 적을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답이 눈에 보일 수 있죠. 몇 번입니까? 5번이겠죠. 열기간이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 온도에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게 100% 효율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33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